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서정인 작가의 후송입니다. 이 작품은 읽으실 때 시간대가 뚝뚝 잘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후송의 주인공은 성중입니다. 성중이는 지금 귀가 아파서 후송 수속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연대 오피 수색 소대장으로 있었던 몇 달 전부터 후송을 마음먹었지만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군의관이 후송 불효,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때그때 좌절됐었죠. 그렇다고 성중이가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고막에 조그맣게 구멍이 뚫렸거든요. 고막 천공이라고 하죠. 그게 눈에 보이는 증상인데 그거 가지고는 후송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성중이가 겪는 증상은 뭐냐? 바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괴롭다고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관은 선입관을 가지고 진찰을 하면서 환자의 호소 따위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키려고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 그런 걸 자각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알아요. 자각 증상이 진단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환자가 느끼는 그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진단을 내리는 건 저 의사니까요. 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군의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이런 일을 자신이 겪어본 일이 없고요. 자신은 앞으로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증상을 겪는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남의 일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 성중이는 한 번 더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비번인 참모들은 서울 외박을 나갔겠다. 업무량도 평소보다 훨씬 많겠다. 골치를 썩고 있던 참모장은 그런 성중이를 봐주지 않습니다. 포병 테스트에 나가게. 제가 귀가 아파서 수도 육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하필 바쁠 때 아파?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참모장은 못마땅한 듯 하면서도 성중이에게 일단 테스트장에 가 있으면 교대를 시켜주겠다는 말로 달립니다. 말은 말뿐이죠. 파견 나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3번째 포대가 테스트를 마치고 최종 집결지로 집합했고요. 4번째 포대가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사격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중이를 교대해줄 사람은 도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중이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군의관의 말뿐인 처방을 받고 그래 난 건강하다 건강할 수 있을 거야 건강하다 하고 스스로 쇠뇌하다가 그 말이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의무중대를 찾아가서 나 후송시켜주세요 하고 말하곤 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단 군수처로 전속이 되면서 의무참모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물론 성중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후송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중이는 죽음이 도사리고 앉아서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다라는 기분을 털어놓습니다. 약간의 노이로제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남 보기에는 우스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딱지에 침을 발라서 붙이면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붙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풀을 칠해서 붙이죠. 그런데도 우체통에 놓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면 우표가 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어떤 때는 담배꽁초를 내팽개치고도 귀중한 물건을 버린 듯한 착각에 후딱 놀라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무참모는 자네 좀 후송하고 후방 병원에 가서 쉬어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꿈처럼 의무중대로 군의관을 찾아갔을 때 이런 일들을 털어놓자 군의관이 후송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동안 계속 몇 달 동안 안 되었던 건데 의무참모의 한마디에 가능해진 거죠. 일단 정중이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사단 본부중대 의무지대로 지대장을 찾아갔죠.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지대장의 의견은 이래요. 참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후송은 요청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군단 병원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결국에는 헛수고가 될 거야.
차라리 수도 육군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대장은 자신의 친구 중에 수도 육군병원에서 일하는 동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곳에서 오디오 테스트, 청력 테스트를 받은 성중이는 진단서 대신 의견서를 받아서 지대장에게 돌아옵니다. 성중이가 사단 의무중대에 입실한 지 5째 되는 날이었어요. 후송하라는 특명이 났죠. 갑자기 성중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일에 치여 살았는데 말이죠. 한가해진 성중이는 소설책을 읽습니다. 소설책 속 주인공 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성중이는 의무참모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에 후송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이제 성중이가 있어야 할 곳이 되겠죠. 이튿날 날이 밝으면서 성중이는 을씨년스럽고 공포스러운 이곳의 풍경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이 밝자 제50야전병원에 대한 성중이의 첫인상은 수정도였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것과는 다른 딴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무거운 쇠줄을 늘어뜨리고 정문을 지키고 있는 집총한 위병과 그들의 위병소, 부대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철조망, 그 철조망 밖으로는 아스팔트 깔린 국도가 연변에 점점 작아지는 가로수들과 함께 멀리까지 뻗쳐 있었고 안으로는 쓰레기 무덤과 푸른 옷을 입은 창백한 머리 깎은 사나이들, 그리고 단조로운 단층의 암갈색 막사들이 떠오르는 태양 광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성중이의 머리에는 그것에 대한 잔인한 그러나 적절한 표현이 떠올랐으나 그는 굳이 그것을 소리내어 입 밖으로 발설하려 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푸른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성중이는 제50야전병원에서 계속 책을 읽습니다. 집에 돌아온 엘이 두들겨 맞춘 커다란 짐차 위에 가구와 가죽을 싣고 캘리포니아로 먼 여행을 떠나고 있었죠. 자, 병원에 왔으니 진찰을 받아야죠. 초진, 처음으로 보는 진료는 입원한 지 4일째 되는 날 받게 됐어요. 그런데 외과부장 군의관 대의 앞에 불려간 성중이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에? 이상이 없네요. 퇴원하세요. 성중이는 자신이 받은 오디오그램, 지난번에 오디오 테스트 받은 거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고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든 대위는 오디오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영문으로 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을 보고는 자신의 소견을 바꿉니다. 아무래도 의무참모가 보낸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겠죠. 성중이는 나흘 뒤에 제17 후송병원으로 또다시 후송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성중이의 병증을 납득할까요? 아니죠. 이비인후과 과장직을 맡고 있던 군의관은 성중이의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디스차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돌려보내! 라고 말합니다. 성중이는 한숨을 몰아쉬면서 그 안에 있는 오디오그램을 찬찬히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마지못해서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던 이비인후과 과장은 병상일지를 덮으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수도 육군병원에서 이중희가 이 사람을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알고 일단은 성중이를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과장도 육군병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은근히 성중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뇌물을 달라는 뉘앙스였는지 계속 후송 심사 일정도 알려주지 않고 약을 올리기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후송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몇 번째 병원, 그 다음 병원, 그 다음 병원 계속 옮겨가면서 최종 심사를 받아야만 후송 병원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 성중이는 엘이 나오는 소설을 전부 읽습니다. 결국 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렸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봉산 주변을 걷던 중이었어요. 성중이가요.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거절당했거든요. 히치하이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 차는 바로 미군의 드릭쿼터였어요. 그곳이 무척 험한 지형이었는데 드릭쿼터가 성중이를 지나쳐서,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 지나쳐서 내려가다가 그만 하늘로 붕 하고 뜨면서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성중이는 속으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날 버리고 가? 사고나 나라.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짧게라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너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또
만약 내가 저 차를 타기라도 했다면 나는 바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죠. 성중이는요. 이 사고 이야기를 들은 다른 병사들은 웃으면서 그 차가 말이에요. 중위님을 태워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낄낄대지만 성중이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성중이는 다행히 부산으로 후송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회 구조나 조직의 규칙이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가를 절절하게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후송 길지 않은 작품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